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텔러 이미향입니다. 대망의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옛사람들은요, 범이 왔다 이렇게 외치면 지독한 감기조차 달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코로나도 기적같이 달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해란 희망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축제라고 말입니다. 제가 산책하면서 또 까치를 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축제가 시작된 거죠. 새해에는 더 따스하고 행복한 일이 가득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해이기를 바랍니다. 네,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제 방송이 다양한 어떤 삶의 이야기가 흐르고 또 저의 일상의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감동적인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좋다. 자신의 모습도 성찰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밌고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칭찬으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순간에 저의 행복 전구가 반짝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요. 오늘의 제목은 행복 전구는 언제 켜질까? 입니다. 오늘도 저의 책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사람마다 목적은 달라도 그 방향은 모두 행복을 향한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철학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다.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표이며 지향점이다 라고 했다. 행복을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인생사가 향하는 최종 종착지로 본 것이다. 나 역시 행복한 인생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로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의 강연을 보게 되었다.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조금 색다른 시선으로 행복론을 펼쳤다. 그의 강의를 듣고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행복감은 마음의 산물이며 행복은 삶의 최종적인 이유나 목적이 아니다.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도구는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우리는 일상에서 유쾌하다, 기쁘다, 재미있다, 통쾌하다, 즐겁다, 신난다 등의 좋다는 긍정적 정서를 가진다. 반대로 화가 난다, 슬프다, 두렵다, 외롭다 등 싫다는 부정적 정서를 갖기도 한다. 모든 인간의 감정은 쾌 혹은 불쾌 둘 중 하나다. 행복의 핵심은 불쾌한 감정을 줄이고 유쾌한 감정을 일상에서 더 자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쾌락의 빈도가 행복을 좌우한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행복은 작은 전등과 같다. 미묘하게 반짝이는 작은 전등을 많이 준비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으로 전구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심적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낭독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 전구가 언제 켜집니까? 예, 저는요, 며칠 전에 부침개를 했는데 조갯살을 많이 넣고 부침개를 했는데요.
딸이 막 먹으면서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또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요 누군가 책을 막 버렸는데 너무 제가 마음에 드는 책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서 올 때, 그리고요 책을 이렇게 읽다가 딱 들어오는, 딱 꽂히는 어떤 명언이 있어요. 그런 명언을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의 행복을 키우는 일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에 자양분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틱나탄 뭐 이런 말요. 그죠? 이런 걸 딱 발견했을 때 행복전구가 켜집니다. 그리고요 뮤지컬이나 연극 무대에서 정말 혼신의 힘으로 열연하는 그런 배우들의 모습을 볼 때도 켜집니다. 그리고요 네, 제가 대중목욕탕 다니는데 그 세신사 아주머님 한 분이 저만 보면, 저 화장도 안 했는데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때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오늘 소개할 분은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작가, 네, 김희아 씨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얼굴이 화염상 모반, 점이 이렇게 얼굴 반쪽에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분은 해천원이라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이제 부모한테 버려져서 해천원이라는 그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항상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녔는데,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미술 도구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고 선생님께서 희아를 나오게 한 다음에 친구들한테, 그 반 친구들 전체가 희아의 얼굴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다 그린 다음에 번쩍 들게 했어요. 그때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선생님이죠. 네, 이렇게 초등학교 때 자라다가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중학교 때 박민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해도 사람들에게 네 점이 보인다면 니라도 세상을 똑바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서 뭐가 보이겠노? 예, 대구 분이십니다. 대구. 예.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가리고 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똑바로 보겠노?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관심과 사랑을 계속 듬뿍 주십니다. 그러니까 김희아 씨한테는 이 삶의 중심에 딱 와 계신 분이었어요. 그때부터 희아 씨는 이렇게 막 주눅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쾌활하고 밝게 아이들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늘 실천하는 행복 습관이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반점 덕분에 이제 원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나와야 된대요. 그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반점 덕분에 원장님께서 너는 퇴소하지 말고 여기서 아이들을 돌봐라 이렇게 일하게 했대요. 그래서 자신이 오랫동안 머문 이 해천원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나 이 점 때문에 나 여기 퇴소도 안 하고 나 이렇게 일도 하게 됐어. 월급도 받아. 이렇게 늘 씩씩하게 살다가 25살 때요. 상악동암이라는 피부암에 또 걸립니다. 이 얼굴 반쪽은 성했는데 여기에 또 암이 걸린 거예요. 암세포가 이 광대뼈, 그다음 윗니 이런 데 다 번져가지고 여기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의 남자친구를 그러니까 만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런 힘든 상황보다 남자친구가 떠날까봐 너무나 많이 좌절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이제 TV에도 나와요. 그리고 주부 강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늘 꿈이 아유 나 TV 한번 나가야 되는데 아유 나 TV에 나와가지고 나 강연해보고 싶다. 나 유명한 강사 되고 싶다 하면서 이제 늘 그렇게 말을 했대요. 지인들한테. 그런데 강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엄마 눈에 띄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엄마가 나를 알아보고 또 나를 찾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TV에 나오고 싶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나는 원숭이처럼 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웃고 그랬는데 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정말 사람이다 나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은 남자친구가 그때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너무나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남편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헤어지지 않고 결혼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사람을 만난 것이지 얼굴을 보고 만난 게 아니다. 단순히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헤어질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아이들한테도요,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키웠다고 합니다. 두 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들이 엄마를 닮아서 이제 이렇게 딱 넘어져서 이제 무릎이 이렇게 까져서 막 피가 나는데도 이렇게 말을 한대요. 엄마, 나 요것밖에 안 아프다. 요것밖에 안 다쳤다. 조금 아프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아닌가요? 남편도 어쩜 이렇게 멋있어요? 대구의 장동건이었대요. 별명이 대구의 장동건. 네, 참 선한 눈을 가지신 분이고요. 이 가정이 끝까지 아름답게 잘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희아 씨의 바람대로 이제 방송을 타고 또 책도 내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공방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책의 마지막에 그리운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엄마, 우리 딸이 제 얼굴 앞에 앉아 하루의 일을 얘기하듯 저도 엄마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 손을 보면 모두들 예쁘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기 손이 어쩜 이렇게 예쁘니? 엄마,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의 품에 안겨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어디에서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엄마란 구름 같은 형상이지만 엄마를 본 적이 없는 그리움이 가득하지만 그리운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희아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네. 김희아 씨의 행복 습관은 감사였습니다. TV에 나오고 나서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감사 아줌마다, 감사 아줌마다 이러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한대요. 아, 여기 사진에 꽃차가 보이죠? 네, 정말 따뜻한 시간, 김희아 씨의 이야기 여러분이 듣고 따뜻한 시간이었나요? 오늘 어떠셨는지요?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행복정부에 불이 들어온 시간이었나요?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저희 부부 22주년 결혼기념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방송을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축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어떤 우리 가정의 삶의 이야기도 해피엔딩이 되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노력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만들고 귀를 쫑긋 세우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어떤 언어로든 가장 강력한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편 들려줄게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음번에도 ing입니다. 감사합니다.